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백신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신고 문제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중급 수준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90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넓었는데 전 영역에서 이번에 이제 골고루 출제를 했다기보다는 지구과학 영역에서 특히나 출제 비중이 좀 높았고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치우쳐져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경향성을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형 문제가 두 문항에 출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좀 평이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좀 까다로워할 만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리포트를 보시면 그 대표 문항 분석의 세 번째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문항에서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전력 수송, 발전과 지구 환경 묶어서 한 7문항 정도, 2문항,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영역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는데, 생명과학 원과정에서의 모의고사 기출, 기본 문제 있죠? 2점 수준의 문제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구과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원 과정에 해당되는 어떤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수업 중에 언급을 하셨을 거고 학교 수업 중에 다루어 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 수업에 좀 충실했다 라고 하면은 따라올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제 7번, 9번, 11번, 13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일단 지구과학 영역에 그 전통적인 유형이죠.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답안까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 이후에 답안까지 도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네 문제가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가 9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가 조금 이제 데이터 해석하는데 조금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요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번하고 11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영역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실은 문제 출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16번하고 19번 문제 정도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는 열효율을 다루는 문제였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접근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해내는 형태였고요. 그다음 19번 문제는 송정 과정, 즉 그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과 그 다음에 수송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들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유형의 방식의 문제였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연습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과학에서의 4문제, 그 다음 물리에서의 2문제 정도가 1등급을 가르는 결정짓는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잘 넘기고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만 없었더라면 고득점을 좀 얻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고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탐 과목은 일단 통합과학 하나였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부담이 덜 했을 수 있는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정도의 어떤 과목 수가 늘어나잖아요. 과탐 선택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과학에 대한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영수의 공부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엄청 늘려야 된다. 공부량을 엄청 늘려야 된다는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났다 해서 문제, 출제되는 난이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입 때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좀 머릿속에 유념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교육방학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탐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실시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1학기 중간고사 영역까지는 최소한 심화학습까지는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3월 달에 올라가셨을 때, 학년 올라가셨을 때 조금이나마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과학 공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제 말을 듣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백신고 23년도 2학기 기말 내신 분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중간고사 과학탐구 영역에 그 과학탐구 과목의 전 영역을 좀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마무리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